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후보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삼국지에서 개인적으로 삼국지 연의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인물이 있는지 네,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뭐 특별히 없으시다면 뭐 좋아하는 책이나 특히 문학 쪽에서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삼국지 얘기가 나오면 또 뭐 자꾸 정치 얘기가 나와가지고 글쎄 뭐 여기 저 대학에 이렇게 오니까 그 학교 다닐 때 그 많이 봤던 여러 차례 봤던 영화와 그 책이 생각이 하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는데 러시아 혁명 그 직후의 그 역사와 이 삶이 들어간 닥터 지바고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책도 여러 번 보고 또 영화도 그때는 뭐 영화 극장에 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계속 봤던 기억이 나고요. 네. 얼마 전에도 외신 기자 회견을 하는데 어느 러시아 언론사 기자가 러시아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저도 갑자기 나온 얘기가 쇼스타코비치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하여튼 이 러시아의 문화라는 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우리한테 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공감대나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답이 적절한지 모르겠네. 이게 삼국지를 답하셔야 인터넷 커뮤니티가 요청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하여튼 뭐 삼국지의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특별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남자 박근혜 시리즈가 되어버렸는데요. 청년의 불안함에 대해 횡설수설하던 27일 발언 전에 이미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는 25일 서울대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삼국지에 대한 질문에 이런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떠들어댄 건데요. 질문은 의외로 아주 간단했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그의 답변은 엉뚱하게도 닥터 지바고였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도 아닌 지바고가 왜 여기에 등장한 걸까요?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본 삼국지를 안 읽었다는 뜻인데요. 이에 애둘러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겠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질문은 이해했지만 삼국지를 읽지 않아 좋아하는 등장인물을 알 수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게 남자 박근혜, 윤석열의 민낯인 겁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삼국지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피하는 대신 러시아 소설 닥터 지바고를 언급한 장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는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쓴 장편 소설인데요. 윤 후보는 지난 25일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힘당 서울 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한 대학생은 윤 후보에게 삼국지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느냐며 특별히 없다면 좋아하는 문학책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는데요. 윤 후보는 삼국지 얘기가 나오면 또 뭐 자꾸 정치 얘기가 나와가지고라며 삼국지 인물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는 대신 대학에 이렇게 오니까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영화와 책이 생각난다며 러시아 혁명 그 직후 역사와 삶이 들어간 닥터 지바고가 생각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얼마 전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러시아 언론 기자가 러시아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서 쇼스타코비치 얘기가 나왔다며 러시아 문화가 우리 학창시절에 준 공감대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게 답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멋쩍게 웃으면서 하여튼 삼국지의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을 흐렸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친여 성향 누리꾼들 중심으로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로 동문서답한다거나 인문적 소양이 의심된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윤석열을 보고 있자면 박근혜의 우주의 기운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는 결이 좀 다른 천공 스승이라는 분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천공의 유튜브를 보면 손바닥에서 기가 나온다는 대목도 존재합니다. 이걸 믿는 게 문제겠죠.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읽지 못하는 정신산만함과 혼미스러운 정신세계,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자신만의 생각 속에 빠져 마이웨이하는 불굴의 투지. 박근혜가 정권을 잡았던 4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다시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마저 느껴지는데요. 박근혜 시즌2, 남자 박근혜,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대결 구도에 대해 올해 말 안에 안정적 골든 크로스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골든 크로스 시점을 묻는 김어준 총수의 질문에 그 시간 안에 3-4%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우 의원은 다만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내년 초 역전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좁혀지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처음 나오자마자 10%는 지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대체로 그렇게 흘러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주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3-4%를 뒤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6-7%를 따라잡은 건데요. 한쪽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빠진 것이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쪽이 떨어져서만 붙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미세하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대선 때는 1%, 2% 오르는 게 잘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1%씩 올라가다가 전문가 눈에는 보인다. 보이죠. 그러다 나중에 그게 어느 순간 고정이 되면 일정 수준에서 갑자기 확 역전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저희 정당 지지율도 좀 변동하고요. 우리 쪽 판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네, 아직 골든 크로스는 없어요. 보면. 내년 가야 됩니다. 올해 말 내년. 내년. 근데 올해 말 안에 안정적 골드 크로스는 좀 어려워요. 그 시간 안에 3-4%를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내보면 전체적으로 다 평균했을 때 그게 골든 크로스로 되려면 내년 초쯤 보신다. 네. 그는 지금 3-4%를 뒤지고 있는 것이 정확한데 6-7%를 따라잡은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빠진 것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변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저쪽이 떨어져서 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후보의 지지율이 미세하지만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라며 원래 대선 때는 1-2% 오르는 게 잘 눈에 안 띄는데 사실 그게 우리 눈엔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 의원은 전화 여론조사에서 간혹 이기거나 1-2%라도 이기는 게 나오기 시작한 것을 만드는 것이 올해 안의 목표라며 내년 1월 중하순에는 명시적으로 지표상에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는데요. 우 의원은 지지율 변화에 따라 국힘당 쪽에서도 선대위 합류가 무산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영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이 대선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구상을 얘기했을 텐데 그렇겠죠. 이 구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새롭게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듣고 전권을 달라고 해석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권을 주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의 견제용으로 모셔온 거죠. 어느 진영은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분이 단순히 그냥 조력자로만 온다면 김병준 위원장과 김한길 위원장을 데려오는 것을 반대할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양반이 나를 쥐고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상황. 이걸 권력 게임으로 본 거예요. 그는 김 전 위원장 영입 무산에 대해 접었다기보다는 포기한 게 맞다며 이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건가에 대한 비전의 차이가 아니라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정권을 달라는 것을 일종의 권력 게임으로 읽고 그걸 못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월 중순쯤 윤 후보가 가령 골든 크로스가 벌어져서 이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위기론이 확산되면 다시 김 전 위원장을 모셔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모시던지 말던지는 지들 문제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말이죠. 이런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지경입니다.